아직 아이는 없는 상태인데 평소 제가 아이를 많이 좋아해서 빨리 낳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데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자차로 40-50분 정도 소요되고 저는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집을 구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출근 시간은 9시이고 퇴근은 5시인데 거의 칼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혼 전에는 퇴근 후 요가나 요리교실, 영어 학원 등을 다니며 바쁘게 생활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배웠던 건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 모든 학원을 다 그만뒀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대출이 낀 집이라 학원비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시간이 많이 남는 상태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저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취미삼아 베이킹을 하는데 토요일 아침엔 늘 샌드위치나 빵으로 때우기에 다음날 먹을 빵을 만듭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주말에 한참 빠져있는 마카롱을 만드는데 만들어 놓은 건 남편 회사 사람들과 먹으라고 챙겨주고 저희 회사 사람들과도 나눠 먹으려고 챙겨갑니다. 처음에는 실패작이 많았던 마카롱이 하다 보니 최근에는 정말 예쁘고 맛있게 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예쁘게 포장해서 챙겨줬었는데 평소보다 포장이 예뻐서 기분이 좋았던 건지 그걸 SNS에 올렸더군요. 그런데 그걸 본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네가 만든 거냐? 너무 잘 만들었다.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평소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간히 시부모님께도 드실 쿠키나 빵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안 먹어본 지 오래됐다며 먹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카롱을 만들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카롱을 몇 개 드셔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땡땡이도 이거 좋아하겠다. 잘 먹을 것 같은데 몇 개 남겨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선에는 아이가 둘인데 요즘 시국이 이런지라 다 같이 모이기가 좀 불안해서 다음날 방문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시부모님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땡땡이 와서 네가 만든 거 먹고 있는데 아주 좋아한다. 앞으로 너가 얘네 간식을 만들어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그거 한두 번은 구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애들 밖에 파는 과자보다 이런 거 만들어서 먹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갖다 줘라. 얘네가 매주 우리 집에 오니까 여기에 가져다 주면 되겠네. 이러시는 겁니다. 참고로 동서는 매주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고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애들 보고 싶다고 매주 오시라고 하는데 이건 동서가 내내 하는 스타일이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튼 좀 어이가 없어서 잠시 당황하다가 어머님, 동서한테 만들라고 하세요. 한두 번은 구워줄 수 있는데 매번 어떻게 만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버럭하시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못해주냐. 아이 둘 키우는 애가 바쁜데 그거 만들 시간이나 있겠냐. 하며 따지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냥 한 귀로 듣고 다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기에 다른 건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정말 충격받을 소리를 하시더군요. 네가 마음을 넓게 써야 애도 들어서지.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애가 들어서겠냐? 하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멍해지며 심장이 쿵쿵 뛰는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그게 할 소리예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방에 있다가 놀라 뛰어나와서는 왜 그러냐며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린 후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화가 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소리 지르며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 같아서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저를 볼 때마다 애 언제 낳을 거냐며 온갖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주는 분이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유명하다는 병원 한의원 다니고 있다. 저도 누구보다 아이를 정말 바라고 있다. 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저게 할 소린가요? 그 당시 시댁에 있던 동사한테서도 카톡이 왔었는데 괜히 애들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서 형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하고 보냈더군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자니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동서가 이런 톡을 보내지? 하고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엄마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다. 한 귀로 듣고 흘려라. 미안하다. 당분간 엄마 얼굴 보지 말자. 하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남편도 미어지고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납니다. 그냥 다 싫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 하는 생각도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유치하게도 똑같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가 생기면 시댁에 발 붙이나 봐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해오시는데 저는 다 무시하고 받지 않았고 현재는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한 번은 엄마가 하고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거 닥치라 하고 얘기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안하다는 얘기 같은데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화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짜증만 나서 그런지 요즘은 요리고 뭐건 간에 다 하기 싫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남들은 2-3도 낳는데 아이를 못 갖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차단을 해서 그런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전화를 받으면 좋은 소리 못할 것 같아 무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받아서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직까지 화가 사그라지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동서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동서는 잘못 없고 잘못 없는 동서가 미안하다고도 하는데 남편도 글쓴이 편인데 미워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한테는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남편한테 당분간 시어머니 뵙거나 통화하는 건 힘들 것 같다고 말하세요. 시어머니가 전화 안 하게 정리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글쓴이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제대로 사과하시면 시댁과 다시 왕래하는 거고 시어머니의 사과가 없으면 시댁 안 본다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댓글. 남편이 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편들기 바쁘고 당분간만 보지 말자고 하잖아요. 거기다 며칠이나 됐다고 엄마가 눈치가 없는 건지 지능이 낮아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그리고 만불을 그렇게 쓰니 애가 안 들어선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정도면 이미 생각한 지는 오래됐다는 뜻 같아요. 당분간이 아니라 평생 안 보고 살만한 말입니다. 세 번째 댓글. 시어머니한테 톡 하나 보내고 다시 차단하세요. 그깟 건 못 만들어주니 그냥 큰 며느리 없다 생각하시라고. 제가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니 애가 오려다가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서 그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다고 하세요. 남편한테도 나 달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냥 흘려 들으라고 하냐. 그냥 어머님하고 아버님 안 보고 살겠다. 오지랖 부리며 뭔가 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 친정에 얘기할 거다.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하고 말하세요. 그리고 시가 쪽 사람들은 전부 다 차단해버려요. 네 번째 댓글. 상처받은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안타깝네요. 내가 예민한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칼이 꽂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아지겠어요.
그냥 화 풀릴 때까지 무시하세요. 5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평소 생각이 말로 나온 건데 남편이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네요.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지금처럼 전화도 차단하고 방문도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가 제일 임신에 안 좋다는데 어머님만 보면 그때 하신 폭언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남편 잡고 펑펑 울어요. 한 1년 정도 연락 끊고 안 가면 그 성질에 미쳐서 님 한번 제대로 잡으려고 와서 난리칠 건데 그때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애 낳고도 안 보고 살 수 있을걸요. 6번째 댓글. 당분간은 무슨 3년 넘게 안 봐도 됩니다. 애 생겨도 당연히 안 보여줘야죠. 미친 할매가 어디다가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나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 상황에서 애 낳아봐야 나중에 남편이 애까지 생겼는데 우리 엄마 안 볼 거냐? 하고 나올 게 뻔할 것 같은데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